구독과 좋아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7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호입니다. 이정열입니다. 네. 예, 일간기고스 첫 번째 소식은요.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고승덕 변호사가 한 발언인데요. 이게 무슨 발언을 했냐면 이제 민주당에서 경향신문의 임미애 교수 칼럼에 대해서 고발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곧 바로 철회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다는 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악재를 계속 팔아먹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내용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2월 18일인데 2월 18일에도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그 와중에 고승덕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민주당의 반응 돌아가는 게 일제 성노예 사건 있잖아요. 이른바 위안부 사건의 일본 정부 태도를 보는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라고 말을 했어요. 설명을 좀 더 붙여보면은 정식으로 일본 정부가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이상한 표현을 좀 하면 이게 사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끝을 막 흐렸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주당 관련 논란을 너무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것을 일제 성노예 사건하고 비교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행태가 일본 아베의 행태랑 똑같다라고 말한 거예요. 민주당의 반응 돌아가는 게 일제 성노예 사건 있잖아요. 이른바 위안부 사건에 일본 정부 태도를 보는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식으로 일본 정부 사과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이상한 표현으로 하면서 그게 사과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말을 하고 또 제가 여기다가 넣지 않은 말 중에는 뭐냐면은 오히려 우익들이 막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일본의 그런 행동 있잖아요. 그런 행동과 마치 민주당에서 임미리 교수, 민주당의 뭐라 그럴까, 지지자들이 임미리 교수를 비판하는 글을 막 남긴다거나 이런 것도 비교해서 민주당과 아베 정권이 하는 짓이 비슷하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한 거죠. 동의를 잘 못 얻을 것 같은데. 아베랑 비슷한 거는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쓰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왜냐면은 애초에 이 코멘트를 준 우리 이제 활동가께서는 성노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들한테 사과하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할머니한테 사과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저는 민주당한테 사과해야 될 문제다. 이거는 도를 넘어서 비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할 수 있어요. 우리도 비판했다 그랬잖아요.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내용은 억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비유였다. 어떻게 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비유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고승덕 변호사 본인처럼 따라 미안하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미안하다. 지금? 아이 좀 그거는 또. 아니 저는 사실 이런 민주당의 논란에 대해서 칼럼 관련 논란을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건 기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이분들의 고승덕 변호사와 같은 분들의 관점, 이 일본 위안부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요 굉장히 저급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사건, 그리고 일제 전범, 그것도 아주 심각한 전범, 전쟁 범죄를 자기가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쓰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사건, 이거 여기에 민주당의 그 논란하고 비유를 할 수 없는 아예 불가능한 사건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조금 더 자극적으로 민주당을 까볼까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심성에서 위안부를 끌어다 쓴 거거든요. 이건 모욕이죠, 사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발언 자체에서는 이 민주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 사과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민주당과 똑같다? 이거 일단 사실관계가 틀려요. 민주당은 처음에 논란이 되자마자 그 바로 다음 날
이낙연 총리 등등 이미 당 내부에 이름 있는 분들이 그렇죠. 다 사과를 했어요. 네. 부적절하다. 근데 그러고 얘기했고. 나서 나왔던 비판이 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또 사과했어요. 사과했잖아요. 네. 이게 일본 아베 정부랑 어떻게 똑같습니까? 완전히 사실관계도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얘기할 때는 보니까 남인순 의원이 또 유감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지도부 완전한 그 당의 대표가 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사과를 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빗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 그것도 말이 굉장히 안 돼요. 부적절한 이야기죠. 그것도 사실관계가 달라요. 일본 아베 정부에서는 그 민주당 내부에 이낙연 총리나 남윤인순 의원 정도 되는 급의 인물들이 사과한 적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하나같이 그 급들의 장관급이나 의원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일본군 위안부 범죄를 부정하고 있죠. 일본은 뭐 시민사회 정도만 그 정도 하고 있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자, 두 번째 미래통합당 공천 잡음을 너무나 보도하지 않으려는 TV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요거는 봉우 씨가 좀 해주시죠. 이번은. 네, 지금 이제 공천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공천 작업이. 그래서 뭐 물갈이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고 벌써부터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 기류가 지금 생기고 있죠. 이미 면접도 진행 중입니다. 공천.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독 TV조선이 18일, 19일 양일간 미래통합당이라고 읽고 자유한국당이라고 쓴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미래통합당의 그 공천 갈등은 보도를 안 해요. 네, 사실 미래통합당에서도 만만치 않게 잡음이 들려오는데 보도를 안 하고 있다가 민주당의 공천 잡음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로까지 단독으로 입수했다 그러면서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잡음만 보이고 야당의 잡음은 안 보이는 이런 이중잣대가 있었다. 카카오톡 대화까지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6개 다른 방송사는 전부 미래통합당의 그 공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도를 했는데 지금 TV조선만 그걸 똘랑 안 해놓고 그래놓고 지금 말한 그 카카오톡 대화로까지 입수해서 민주당 내 잡음은 3꼭지나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독 붙여가지고 3꼭지나 아니 보도를 유승민 안 만났다는 어떻게 된 거야? 그건 이제 포기했어요. 아직도 너무 안 만나서 포기했어요. 황교안 유승민 만나면 이제 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기우제 샤머니즘 보도의 이 진짜 국민을 속이는 아주 나쁜 점이 혹시라도 좀 이따 만나잖아요. 그럼 이것 봐라 우리 말이 맞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렇지 그거 맞지. 비가 오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우제가 효과적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달 전부터 만난다고 하지 않았니? 이거 봐라 이렇게 나온다고. 언젠간 만날 텐데 그지. 그러니까 기우제랑 똑같아. 그게 기우제 지낸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비가 온 건데. 그렇죠. 에휴, 참. 자, 3번째는요. 이것도 어제 좀 이제 하면서 좀 웃기다 생각했는데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했어요. 대표 연설을 했는데 19일 날 사실 이 연설이 끝나고 나서 보도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심재철 대표의 연설 내용에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했느냐. 그것이 이제 일간기고스의 핵심인데요. 4월 총선은 문재인 정권 3대 재앙을 심판하는 핑크 혁명이 될 것이다. 라고 심재철 대표가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대통령 연설, 특히 우리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연설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주요 키워드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말을 몇 번 했나 그렇죠. 막 세고 그러잖아. 막 세잖아. 그래서 이번 연설에서도 또 이제 기자들이 이게 사실 꼭 바람직한 행태는 아닌데 뭔가 상징적으로 그 연설을 분석할 때 주요 키워드가 무엇이었나와 그것이 몇 번 나왔나 반복되는 세죠, 키워드가 그건. 뭔가 이걸 단어가 세워보곤 몇 합니다. 번 나왔나?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막 그렇게 세는 기사들이 꽤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발언에 주목해서 무슨 단어를 세워봤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민플러스에서 전 이 보도를 보고 참 잘 썼다라고 생각했어요. 민플러스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심 대표가 북한을 27번 언급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우한 폐렴이라고 6번이나 불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플러스는 이 심재철 대표가 해묵은 반북 대결의식을 부추기고 중국 혐오를 조장하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을 하는 보도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는 좋은 이유가요. 네. 키워드 분석을 하는 그 목적이 뚜렷하죠. 네. 이 사람이 보이고 있는 관점이나 지금 전달하려는 메시지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런 식의 키워드 산정은 문제가 없죠. 좋은 네네. 보도죠. 예. 자, 그런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무엇에 방점을 찍어서 세웠느냐? 확실히 달라요.
재앙이 몇 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조선일보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네, 조선일보 제목은요. 문 정권 3년은 재앙 18차례 언급. 이게 제목입니다. 제목 안에 재앙이 2번 들어가. 아니 자, 우리도 셀까요? 앉아서 조선일보는 재앙이 몇 번. 심재철 대표의 연설을 받아 쓴 조선일보 기사에는 재앙이 몇 번 들어가나 이런 것도 우리가 세야 되나?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어. 식으로 그 키워드를 세면 이제 무의미함을 그래, 넘어서 이게- 나쁜 보도죠. 예. 아니죠. 무슨 이게 의미야? 무의미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의미가 얼마나 심재철 대표가 이렇게 연설을 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그 많은 보수 특히 이제 극렬 보수 일배 분들의 표를 결집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나에게 동의해? 나도 재앙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 그러니 나에게 찍어줘.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연설에서 한 건데 그 연설을 제대로 부각해서 딱 국민들한테 전해준 거죠. 그러면 조선중앙이. 나중에 뭐 민주당이나 뭐 다른 당에서 뭐 연설할 때 네. 교활이라고 계속 얘기하면 그거 씁니까? 안 세주죠. 그거 세줍니까? 어찌됐든 자기들한테는 의미 있는 행동이라니까. 교활이라고 계속 의미라는 그래요. 교활만 말해. 그것도 막 안 써줄 거야. 그거는 또 안 써주고 또 민플러스에서 쓰겠죠.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아유. 거는 이들이 하고 있는 프레임이 이거였다. 문재앙이라는 이 재앙이라는 것을 횟수를 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와중에 카운팅이 틀렸대요. 우리 기자님들이 또 재앙을 센 횟수가 틀려요 또. 일좀 나 제대로. 정말 이거 좀 더 궁금한데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조선일보는 18번이라고 썼고 네. 중앙일보는 16번이라고 썼어요. 야, 이거 팝콘각인데? 네, 그 와중에 또 틀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셀 수는 없어서 네. 그냥 둘이 틀렸다. 네. 숫자는 좀 정확히 세셔라. 이렇게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재앙이라는 키워드를 센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하수와 같은 방식으로 지지층을 겹집하려고 하면 안 된다. 문재앙이라는 프레임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비판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선중앙이 그렇게 하려고 이걸 셌을까요? 오히려 그게 그걸 아니죠? 더 부각시키는 거죠. 그걸 더 확대 어. 재생산을 하려는 의도에서 써진 기사예요. 이 정도면 선거에 막 관여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네. 거의? 뭐 그런 뭐 종국적으로는 그런 목표가 있을 수도 이런 있겠죠. 식으로 기사를 내면 네. 어떡해? 그리고 실제로 이날 19일 연설에서는 심재철 대표가 문재앙 정권이다라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다른 연설에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문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조선중앙이 극우층의 어떤 프레임을 확대 재생산하는 목적을 갖고 쓴 기사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근데 있는 제가 볼 때는 미래통합당이 그렇게 막말을 하면 할수록 급이 더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자충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네. 이제 그 미래통합당 본인들이나 조선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문재앙이라는 프레임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그렇죠. 선거에 나타나겠죠.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일간기고스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원래 밑을 하잖아요. 그럼 밑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저희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발표하는 데까지 한 3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서가 화요일, 화수, 목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날 나온 날 다음 날 영상을 찍어서 한 이틀 후에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보고서가 다 나오긴 했는데 밑을 못 찍었습니다. 밑에 지금 또 인턴 분들이 2분 이제 들어오셔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고운지 활동가가 2편을 찍고 인턴이 각각 1편 찍어서 일주일에 4개의 밑이 나갈 예정인데 이 시스템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밑이 못 나가는 바람에 네. 밑에서 원래 풀었어야 되는 보고서 중에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희가 화요일 날은 매주 2주의 좋은 나쁜 선거 방송 보도를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 전주에 있었던 보도 중에서 제일 나쁘거나 제일 좋은 방송 보도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열심히 모니터를 했으나 좋은 방송 보도는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쁜 방송 보도는 하나 저희가 딱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딱 정했어요. 자, 이 하나를 얘기해 주시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주 좀 더 멀리는 지지난주까지 선거 보도를 총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온 건데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가장
웃긴 방송 보도가 하나 아 있었어요. 웃긴 건 아니었는데. 나쁜. 정말 나쁜데 재밌기는 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기사라는 게 너무 나쁘면 웃겨요. 그렇잖아요. 네. 항상 그래요. 너무 폭발하지, 나쁘면. 우리를. 왜냐면은 진짜 안 웃긴 나쁜 기사들은 치밀하게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웃기다는 걸 잘 몰라 우리가. 근데 진짜 허접하게 쓰여진 기사는요. 웃기죠. 황당한 기사. 네. 채널 A입니다. 채널 A의 2월 12일 새로 잡은 집터는 몇 표짜리?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벌써 제목이 집터가 몇 표짜리라니? 집터를 몇 표. 그러니까 이것도 유권자의 어떤 참정권을 그 한 표를 굉장히 가십화하고 있는. 약간 텃밭 그런 느낌인가?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집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집값을. 되게 웃긴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어떤 이슈가 화제였냐면 2월 7일 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그땐 자유한국당이었죠. 종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와 황교안 대표랑 이낙연 전 총리랑 종로에서 붙는구나.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도 두 사람의 대결 구도만 부각하면서 그걸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만 기사를 흥미 위주로 쓰다 보니까 나온 기사인데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두 분 다 잠원동에 살았어요. 네. 종로에 이제 출마해야 되니까 급하게 잠원동 집을 팔고 종로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사람이 뭐 얼마에 잠원동 집을 팔았네. 이 종로로 이주한 집은 또 얼마짜리네. 또 이런 보도만 계속 나온 거죠. 아이고. 그러는 와중에 그런 보도가 너무 많으니까 채널A가 경쟁심을 느꼈나 봐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종로로 이주한 걸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도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네. 네. 하다가 그 새로 이주한 집터가 과연 몇 표짜리냐? 누가 더 종로에 이주한 그 집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종로로 이주한 게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그 어떤 검증 기준에 해당한다? 이런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되게 웃긴데 기자가 황교안 대표가 이주했다는 그 집 주변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갑니다. 옥상은 왜? 옥상에 올라가서 네. 딱 전경을 보여주면서 기자가 뭐라고 하느냐. 제 뒤로 보이는 것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계약한 아파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교안 대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이주하지 않았다. 되게 아니 근데 소소하게. 여기 없어 네. 종로에 그런 집이 별로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검은 빌딩 숲 사이에서 이렇게 가정집이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잖아요. 종로 쪽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소박한 집으로 갔다는 걸 부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기자 멘트가 기가 막힌데. 낡은 아파트를 구해 전세 9억 원대 새 아파트를 구한 이낙연 전 총리와의 대비 효과도 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교안 대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가지 않았어. 봐봐, 우리가 옥상까지 올라와서 확인했잖니. 야, 근데 이낙연 전 총리는 전세 9억 원대 아주 비싼 아파트로 이사 갔어. 이거를 옥상까지 올라가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의미가 있나?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한 게 그러면 황교안 대표가 그 구한 아파트 값은 왜 안 얘기해 주나? 이게 비교해 봐라. 내가 물어봤어. 황교안 값은 얼마짜리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 없더라고. 다 뒤졌는데 없어요. 황교안 전세 치니까 막 황교안이 뭐 아들에게 전세값을 뭐 증여를 해줬네 어쨌네 막 딴 기사 많은데 이건 없어.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만 9억이라고 가격이 보도가 많이 됐고 황교안 전 총리는 가격이 또 아니 이 보도가 안 사람도 돼요. 집이 들어갔으면 그게 전세면 전세의 시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종로는 다 그걸로 비싸거든요. 그냥, 그걸로 그냥 보여주면 되잖아. 근데 굳이 채널A는 옥상까지 이 올라가. 사람은 낡은 아파트야. 황교안은 낡은 아파트를 들어갔고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는 9억 원 9억 전세야. 원짜리 새 아파트를 구했다는 거야. 그럼 낡은 아파트라고 쌀까?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 그렇죠. 채널A의 이중잣 땡기예요. 그렇게 가격으로 비교해 줄 거면 둘 다 가격으로 비교를 해주든가 아니면 이낙연 전 총리 집 주변에 옥상도 좀 올라가 주든가 왜 황교안 대표 집만 옥상에 올라가 주는 거예요. 너무하잖아. 그리고 기사 제목하고 소제목들이 너무 나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에서 그 유권자들의 표를 집터에 비유한다든가 또 다른 이렇게 화면 상단에 옥상에 올라간 순간에 그 이렇게 우측 화면에 떠 있는 소제목은 금배지 달아줄 명당은 어디? 아니, 장난치냐고 지금. 이런 식으로 선거를 보도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명당 가면 그 국민들이 금배지 달아준다고? 이런 저급한 시선으로 선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채널A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진짜 무슨 뭐 직관이 다니면서 뭐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상한 건데 이상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이거 진짜 자체가 되게- 조선 시대의 보도야. 조선 시대 이런 보도. 거 처음 보네 진짜. 네. 근데 아무튼 이 보도의 컨셉은 딱 그거예요. 뭘 우리가 원한 거죠? 소박한 집으로 우리 이사 지금 갔습니다. 이사 갔어. 네. 이사 간 것도 얘기해줘. 왜냐면 이사 간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사 간 거 얘기해줘. 그리고 이미 이사 간 이낙연과 우리는 달라. 우린 우리는 소박해. 소박하게 갔어. 서민적이야.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얘기해주고 있죠. 채널에. 그걸 반드시 얘기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부각하려다 보니까 옥상까지 올라간 거지. 사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전해주고 얼마나 잘하고 고민했겠어요. 싶었겠어요. 이걸 얼마나 고민했겠으면 옥상까지 올라갔겠어. 사실 그런 보도가 꽤 있거든요. 다른 매체에서도. 그리고 비도 와가지고요.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이게 흐려요, 꾸중꾸중하잖아요. 날씨가. 예, 이게 지금 흐려가지고. 선거 캠프 영상이 아니고 뉴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녁 종합 뉴스예요. 예. 진짜 굉장히- 수준 떨어져서 못 보겠어. 진짜 뉴스를.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신문도 나쁜 보도를 하나 뽑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 보도 뽑을 때는 언론노조 민주리의 의견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저희가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나쁜 신문 보도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미리 보내드렸어요. 우리 이거 나쁜 보도 후보로 내놨는데 어떠세요?라고 했는데 그 보고서 전문을 보고 한 두 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글을 달아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우리가 뽑은 내용이 정말 나쁘구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자들이 느끼기에 더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나쁜 신문 보도는 뭐가 뽑혔었나요? 네, 2월 7일 조선일보에 비례대표 전략 공천 못한다. 선관위 월권 논란이란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뀐 선거법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각 정당에서 결정할 때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정확하게 그 당원들로 이루어진 선거인단을 꾸려서 그렇죠. 정확하게 민주적 투표를 해라라고 적어놨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에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비례대표에 대해서 전략 공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전략 공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각 정당들이 놀래가지고 막 민주당도 보셨죠? 그 유권 해석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당규에 이거 일부는 전략 공천하게 되는데 그럼 법에 위법되는 건가요? 선관위에서 당연히 위법이다.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이제 선거인단 꾸려서 투표하시라. 경선하라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더니 조선일보가 이거 제목 보세요. 비례대표 전략 공천 못하게 한 선관위 월권이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다른 당도 다 피해보고 있잖아요. 다른 당도 이거 놀랬다고 지금. 그렇죠. 근데 조선일보는 이거는 미래통합당에 대한 선관위의 월권이고 압박이다. 왜? 몰라요.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이 전략 공천 많이 하고 싶은 거지. 너무 하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선관위 나빠 이렇게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만 나쁘대. 헐. 잘못한 거래. 아니 모든 당이 비례대표를 그러면 자기네들 선거로 뽑아야 된다는 네. 건데 그거를 왜 미래통합당만? 네. 그 근거들이 몇 개 있는데 되게 웃긴 게 4+1로 억지로 그 법을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개정된 선거법에서 이렇게 해놔가지고 역시 이건 미래통합당을 위한 압박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조항이 들어간 것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금하는 법이 들어간 배경에는 2016년 총선 당시에 민주당이 김종인 당시 민주당 그 비대위원장의 전략 공천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들이 만든 법조항인데 그거를 선관위가 이렇게 해준 거다. 뭐 이런 말도 써놓고. 뭔 소리야? 네. 그런 식으로 마치 미래통합당만 그러니까 보수 정당만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해석이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것처럼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할 때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라는 조항이 원래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전략 공천은 원래 민주적 절차가 아니잖아요. 당 그렇죠. 지도부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꽂는 거죠. 뭐. 그러니까 원래도 법에 어긋나요. 비례대표 전략 공천은. 근데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그걸 구체화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거의 사문화됐다는 논란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민주적 절차라는 걸 구체화시키자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으로 투표를 거치라고 그게 구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전략 공천은 안 돼요. 법에 따르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미래통합당만 피해를 본다? 아까 말씀드렸죠. 민주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당규 때문에 선관위한테 유권 해석을 요청해가지고 선관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일 날 당규를 지웠어 민주당이. 놀랬다고 지금 민주당도.
다른 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 보도가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있는 법을 선관위가 그냥 자연스럽게 원칙을 그냥 얘기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우리 미래통합당한테 너무 불리해. 이건 월권이야.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를 그러니까 낸 월권이라는 거잖아. 것도 이게 진짜 나쁜 프레이밍인 게 선관위는요. 법에 써져 있는 대로 야 법대로 해야죠. 어떡하니 이 말밖에 한 게 없어요. 따로 플러스 알파를 한 게 없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월권이 돼? 그게 사실은 반대로 아니 비례 그냥 전략공천해도 됩니다. 이게 그럼 더 월권이지. 이상하지. 그게 월권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이제 심의를 좀 일단 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거는 공정한 그 심의에 들어가야 될 만한 보도이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서 냈고요. 그 선정위원들이 한 말들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보면요. 제목과 앞부분 내용을 보다가 자유한국당의 논평이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라고 하는 분의 의견이 진짜 이거 있었습니다. 촌철살인이죠. 네. 사실 사실관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도 제목이 따옴표도 아니야. 조선일보가 자기네 생각인 거예요. 아니 그럼 사설도 아니에요. 기관지야 진짜. 사설도 아니고 그냥 일반 기사인데 완전히 선관위 월권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야. 자, 두 번째 또 다른 분의 의견은 그래서 전략공천을 하든 말든 자유여야 한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밀실 공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정당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룰인데 야당 탄압이라니 이거는 그야말로 전지적 미래한국당 시점이라고 보이네요. 라고 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빡친 게 미래한국당에서 전략공천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주당도 빡쳤다고요. 다들 빡쳤다고 갑자기 못하게 돼가지고. 아니 그것 너무 웃겨. 자기들이 만든 법이잖아. 어찌됐든 국회에서 만든 법인데 좋은 기사는 또 없었습니다. 신문도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이 내용을 조선이 공시황활동가가 밑에서 매주 나쁜 보도, 좋은 보도를 풀어드릴 거예요. 저희가 이번 총감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보도를 많이 알리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눈을 뜨고 크게 뜨고 찾아봐서 있으면 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없을 지금 것 같아요. 분위기가. 벌써부터 나쁜 보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나쁜 보도 훨씬 더 넘쳐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 얘기 드려서 좀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그래도 첫 주가 지나면서 선거보도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역시 저희가 처음에 냈던 황교안, 유승민, 기우제 보도보다 재밌는 건 없다. 거기에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최강입니다. 너무 아니 지금도 생각나요. 저는. 아니 아직도 안 만나서. 아무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꼭 신문이나 방송이 아니더라도요. 지나가다가 야 정말 이건 너무 이상한데 또는 너무 웃긴데 하는 선거 기사 있으면은 네. 저희 민원연에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미션을 드렸는데요. 모금 후원 좀 해달라. 선거 관련돼서 두 번째는 제보 좀 해달라.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모든 매체를 모니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민분들이 보셔서 이 보도 너무 이상해 생각하는 거 매체 장르 불문하고 다 제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보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반드시 꼼꼼하게 팩트체크를 해서 보고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드디어 저희가 총선감시연대 그 후원 배너를 띄웠습니다. 이제 그거 누르셔서 후원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 배너 통하지 않고 이슈 후원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 선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연락이 갈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댓글 좀 읽어볼까요? 네, 유튜브 댓글 어제 방송이죠. 774화 방송을 보고 달아주신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구독자가 1000명이 돌파했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저희가 그래서 커뮤니티 기능이라는 걸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리톡에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튼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이제 많아져가지고 저희가 다 읽을 수가 없는데 특히 저리톡에서 많이 와주셨다고 이렇게 저리톡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님 중요한 안건인데 민원연에서 다루는 내용과 그것들이 화나는 것이라서 보기가 힘들어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들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힘들긴 하죠. 네. 취중공주님은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듣는 방송입니다.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후원단체 민원연, 민문연, 참여연대 등등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일자리를 찾으면 더 많이 후원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우리 시민분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리톡에서 올라오신 분들, 예, 넘어오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리톡보다 더 빠르게, 저리톡이 우리보다 사람도 많고 실력도 좋으니 우리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속도전으로 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좀 더 빠르게 예, 선거 관련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그 버트님이 차라리 나이 많다고 하는 게 더 나을 듯한데요 그러셨어요. 그바. 아 제가 그러려고 한 말이 아닌데 제가 또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 예. 자, 최철우님은 검색 연관어나 검색 결과가 은근히 이용자들에게 주는 영향이 컸는데 네이버의 결정이 반갑네요. 그나저나 서정욱 변호사가 KBS 보궐 이사라니 방통위 느그 아버지는 뭐하시노. 기고 쓰는 재미와 유익함이 공존하는 결과물이니 우리 시청자분들 퍼날 고고싱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홍보대사님이시죠. 음. 김우현님, 제2라이브에서 이봉우 팀장님의 격한 소개로 구독합니다. 민원연 후원자로서 당연히 구독합니다. 아, 또 후원도 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안다미로님은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정당 추천이라는 관습이 고쳐지려면 기존의 기득권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지위를 내려놔야 하겠지만 기존의 힘있는 자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겠죠. 그만큼 뭔가의 혁신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봉호 팀장님은 미탈이랑 저리톡이랑 텐션 차이가 엄청나요. 다른 분이신 줄. 저리톡에서도 편하게 당당하게 목소리 높여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민원연 네. 화이팅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것도 이제 또 해명해야 돼? 왜 해명합니다. 해야 제가 돼? 기본적으로 긴장도 하지만은 사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니까 조선일보가 저리톡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엄청 비판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난주 방송에서 그 코로나19 관련된 언론 보도 그리고 특히 유튜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사인 뭐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발언을 많이 그러니까 따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전염병 관련된 보도는 심하게 걱정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 이제 코로나19 보도 등이 지나치게 공포 마케팅이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들을 만한 지적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들은 저리톡을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이 정치적인 비평이다. 이거는 매체 비평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거 시기가 아니면 요것도 막 뭔가 보고서를 내야 돼. 지금 사실 그런 내용이 꽤 많아요. 어제 방송에서 어제 신문에서 조선일보에서는 또 그거 보셨어요? 그 김정순 여사가 식당이 아니고 시장에 방문했는데 꿀을 미리 사라고 다 해가지고 뭐 조작했다는 식으로 그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 조선일보 기사가 그 기사의 제일 아트가 뭐냐면은 그 시장 상인회 회장이 돌아다니면서 내 대통령 그러니까 영부인이 온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침에 말을 하면서 계란은 던지지 말자라고 말을 했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조선일보를 읽으면서 굳이 이 말을 왜 넣었을까? 이걸 진짜 말을 했을까 상인이 매우 궁금했어요. 근데 미디어오늘에서 그걸 확인 기사를 써서 냈더라고요. 네. 그런데 상인은 너무 억울해하면서 그 상인회에는 우리는 대통령 영부인이 온다니까 우리가 잘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예전에는 막 그런 높은 사람들이 오면 계란도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이제 없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계란은 던지지 말자 딱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보면은 지금 계란 던지고 싶은데 꾹 참고 지금 부글부글 하는 상태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분 그래서 너무 빡이 쳐가지고 조선일보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나쁜 근데 사람들이야. 조선일보는 진짜. 하루에 한 개씩 그런 깨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보도에서도 그거 있잖아요. 경제 관련돼서 경제 통계 나왔더니 그 보도를 하면서 제목을 경기가 참 거지 같다라는 제목을 뽑았거든요. 근데 그 거지 같다라는 말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어떤 분이 거지 같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되게 또 지금 구설수가 이제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괜찮다. 그거는 그냥 뭐가 상황이 어렵다라는 말을 쓰는 청와대는 대중적인 표현이다. 괜찮다라고 네. 했는데 딱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그걸 거지 같다는 걸 가져다가 계속 쓰는 거죠. 제목으로 써버린 거야. 경제 기사의 제목을 경기 참 거지 같다. 이렇게 참 조선일보 아무튼 대단합니다. 네. 진짜.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제 영상 보셨어요? 좀 봤죠. 어땠습니까? 예, 뭐.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버릇이 생겼어요. NG가 있는지 없는지 뒤로 일단 넘겨봐. 그것만 보려고. NG 없었죠? NG 없어요. 어제 없었습니다. 네. NG를 일부러 내야겠어. 뭘 또 일부러 냅니까? 아, 그 NG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다 안 해주면은 사람들이 실망한다니까요. 아, 재앙이 몇 번 들어갔느냐? 재앙, 문재인 재앙, 문재양, 뭐 이 재앙이 몇 번 들어갔느냐? 죄송합니다. 이것을 이거 어떡하죠? 봅시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미안. 저기 카메라 좀 많이 봐주시고. 미안. 아 힘들다.